모닝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말씀드린 대로 엔화를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 시장에서 이 엔화 문제가 우리 시장에 되게 좀 부담이 좀 크게 좀 됐죠.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요. 굉장히 좀 내리막길을 꽤 세게 좀 가고 있는 게 모습이 눈에 띕니다.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엔화가 갑자기 149엔대까지 떨어지면서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.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좀 1,400원대 안 넘고 1,300원대, 1,390원대에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엔화가 이렇게 자꾸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이 항상 걱정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죠. 자, 일단 왜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지 이유를 보면요.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일본의 대표적인 물가를 보는 지표가 도쿄 CPI입니다. 도쿄 중심의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 건데 2.2%를 기록을 해서 예상치 2.2%를 좀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.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이제 월말 결제가 이제 늘어나죠. 이러다 보니까 엔화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엔화를 강세를 좀 가게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. 우에다 총재 이 발언입니다.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얘기가 12월 달에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1월 달에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지난달 11월로 끝났습니다만 12월 달이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1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이 된 게 이렇게 엔화를 강세로 끌어내렸다. 강세로 끌어올렸다. 가장 큰 이유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엔캐리 청산 얘기가 나왔을 때는 160엔대 넘었던 이 엔화가 140엔대 후반까지 그때 갑자기 떨어져서 나타난 현상이 좀 컸고요.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너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겠다.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두 번째 오늘 체크 포인트는 가상자산입니다.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 현황인데요. 우리나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50만 원 기본 공제 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20% 분리과세, 그러니까 20%의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22%의 이제 세금을 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정부에서 올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이거를 2년 유예하자라는 내용을 내놨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2년 유예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행을 하겠다. 대신 5천만 원으로 공제 이 한도를 상향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던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. 금투세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도 이 문제의 해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졌죠. 또 가상자산에 투자는 800만 정도로 확인이 되는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반발이 좀 있어 왔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자체,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랑 똑같은 논리입니다. 이거가 시장에 주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고 가상자산 과세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과세안을 이제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돼서요.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유예 한번 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지난 2년 동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독당국이 그다지 썩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제도권으로 가상자산을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그동안 2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2년 뒤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냐 마느냐 물론 뭐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감독당국에서 도대체 이런 새로운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은 이제는 좀 빨리 끊어내야 되겠다.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올해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즉 올해 3분기까지 국민연금의 이 투자 성적표가 나왔는데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수익률이 9.1%를 기록했고요. 운용 수익금만 거의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좋은 어떤 운용 수익을 냈습니다. 내용을 좀 보면 해외 주식에서 21% 엄청나게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내고 있죠.
해외 채권서도 거의 7%, 국내 주식은 근데 0.4%, 국내 채권도 그래도 4%의 수익률을 좀 냈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뭐 마이너스만 아닐 뿐이지 굉장히 좀 거의 뭐 수익을 못 냈다고 봐야 되는 반면에 이제 해외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. 지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운용액 자산의 12.7%가 되거든요.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딜레마입니다.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면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비난을 받을 겁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인데 이게 그렇게 식으로 투자하면 되겠느냐. 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는 생각인데 어쨌든 국민연금의 기조는 계속해서 국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 사실은 국민연금의 방향성이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연금이 참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노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. 이런 데서 국민연금의 향후 방향성만큼은 사실은 이런저런 말은 많지만 결국 계속 가야 될 방향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